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25%나 치솟은 관세 속에서도 6월 2일까지 한국차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의 딜러숍은 순식간에 블랙 프라이데이 현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의 충격적인 대응에 워싱턴 교외의 한 딜러숍은 단 하루 만에 한 달치 재고가 동이 났고, 텍사스에서는 현대차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선 사람들까지 있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맥라이언입니다. 워싱턴 교회에서 10살짜리 아들 루카스와 단둘이 사는 싱글데디예요. 매일 아침은 전쟁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루카스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도시락을 준비하죠. 오래된 SUV에 시동을 걸면 엔진이 불안하게 떨리고 낡은 차체가 삐걱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루카스는 꼭 같은 질문을 해요. 아빠, 이 차 또 멈추면 어떡해요? 루카스의 눈빛에는 매번 불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항상 자신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아이에게 안전하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3년 전 구입한 이 SUV는 벌써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 반응도 점점 둔해지고 있었죠. 아빠, 괜찮아요? 루카스가 눈을 크게 뜨고 물어봅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아빠가 운전 잘하잖아. 하지만 제 말에 루카스는 안심하지 못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함께 목격한 그 사고를요. 가족 여행 중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전복됐습니다. 차가 세 바퀴나 굴러가는 모습을 루카스가 똑똑히 보았죠. 그 후로 루카스는 차만 타면 긴장했어요. 창밖만 바라보거나 안전벨트를 자꾸 확인했죠. 루카스야, 오늘 방과 후 수업은 무슨 과목이야?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과학이요. 아빠, 우리 차 정말 괜찮아요? 다시 돌아온 그 질문.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대화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 학교에 도착한 후 주차장에서 잠시 차를 세웠어요. 이따 3시에 데리러 올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루카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루카스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IT 보안 회사로 출근하는 길, 차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43살의 나이의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었죠. 아침마다 아이의 불안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국 차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아버지처럼 포드 마니아였죠. 아버지와 함께 픽업 트럭을 타고 사냥을 다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튼튼한 미국 차체가 주는 안정감, 엔진 소리가 주는 자신감. 그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이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 양육권을 얻는 대신 재정적으로는 빠듯해졌어요. 오래된 차를 바꿀 여유가 없었죠.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새 차 사이에서 제 낡은 SUV는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차의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루카스의 안전이었죠.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 맥. 주말 잘 보냈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루카스랑 영화 보고 그랬어.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아이를 불안하게 해야 할까? 왜 차를 바꾸지 못하는 걸까?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일까? 미국 차에 대한 집착 때문일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루카스를 데리러 갈 때 또 그 불안한 눈빛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4월 초 회사 점심시간이었어요. 사무실 구내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제이크가 앉았습니다. 제이크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료예요. 맥, 이거 봤어?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야. 제이크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자동차의 사고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소울이라는 차야. 한국 차인데
영상 속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전복되고 있었습니다. 공중으로 튕겨 올라가 바닥에 처박히고 3바퀴나 굴렀어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저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 약간 비틀거리긴 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게 말이 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믿기 힘들지? 이 영상 지금 네트워크에서 엄청 퍼지고 있어. 제이크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저 차 안전성이 미쳤나봐. 저렇게 전복되고도 운전자가 멀쩡하다니. 영상을 다시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문득 루카스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저런 상황에 루카스가 있었다면, 우리 낡은 SUV였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지금 다른 영상도 있는데 볼래? 제이크가 다른 영상을 보여주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나중에 보자. 지금은 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영상 속 상황에 루카스가 있었다면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차는 저 정도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루카스는 저렇게 걸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그 소울 차에 대해 검색했어요. 현대자동차 소울.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전성 평가, 소비자 리뷰, 전문가 의견, 특히 안전 관련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울, 미국 IIHS 충돌 테스트 최고 등급 획득. 한국차의 안전기술,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다. 한참을 읽고 있는데 제이크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그 영상 생각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카스가 저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자꾸 생각나서 제이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 봤을 때 충격받았어. 저렇게 심한 사고에서 사람이 살아나오다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맥, 너 차 언제 바꿀 생각이야? 그 차 벌써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날카로운 질문에 움찔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아이 학비도 있고. 변명처럼 들리는 제 말에 제이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 학비도 중요하지만 아이 안전은 더 중요하지 않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이크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영상 속 소울이 전복되는 장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 그리고 루카스의 불안한 눈빛. 아빠, 이 차 또 멈추면 어떡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낡은 SUV가 더욱 불안해 보였어요. 이 차, 과연 루카스를 지켜줄 수 있을까?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불규칙하게 울리며 떨렸습니다. 루카스를 데리러 가는 길, 도로 위 다른 차들이 유난히 안전해 보였어요. 특히 옆 차선에 지나가는 현대 자동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디테일들, 안정감 있는 주행, 단단해 보이는 차체. 학교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루카스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 반가운 미소를 짓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루카스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평소처럼 물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내 아이의 안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루카스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안전벨트를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뭔가 바꿔야 한다고. 아이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인 4월 6일 밤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루카스가 잠든 시간,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자동차 관련 속보가 나왔어요. 현대차 25% 관세에도 미국 내 가격 동결 6월 2일까지.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 내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혜택은 오는 6월 2일까지만 적용됩니다. TV 볼륨을 키웠어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동결 정책이 끝나면
최소 15% 이상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산다. 그런 경고처럼 들렸어요. 컴퓨터를 켜고 현대차 미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모델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그 영상 속 차량인 소울이 눈에 들어왔어요. 클릭해서 자세히 보니 현대가 아닌 기아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한국 회사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다시 현대차 모델들로 돌아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SUV 모델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특히 산타크루즈라는 모델. 화면에 나온 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차체, 현대적인 디자인, 무엇보다 안전사양이 눈에 띄었어요. 10개의 에어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안전 테스트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최고 등급받은 모델들이 많았어요. 저도 모르게 가격표를 클릭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월 할부금, 보험료, 유지비.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벌어먹고 한국 차를 산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픽업 트럭을 사랑했던 아버지. 진짜 남자는 미국 차를 타는 거야. 맥.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포드, 쉐보레, 다찌. 제가 자라면서 동경했던 브랜드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돌아 루카스의 방을 바라봤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루카스는 자기 전에 항상 작은 무드등을 켜놓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 교통사고도 무서워하는 아이. 아빠, 우리 차 전복되면 어떡해요? 그 질문이 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대차 딜러숍 위치를 검색했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30분 거리. 내일 점심시간에 가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설여졌어요. 정말 한국 차를 사도 괜찮을까? 동네 사람들, 회사 동료들은 뭐라고 할까? 특히 상사인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는 전형적인 미국 자동차 애호가였습니다. 늘 미국산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루카스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소울 사고 영상, 안전 테스트 결과, 가격 동결 뉴스, 그리고 루카스의 불안한 눈빛.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내일 딜러숍에 가보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루카스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어요. 오전 업무를 서둘러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차를 몰았습니다. 현대차 딜러숍으로 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설렘, 한편으로는 불안. 이게 맞는 결정일까? 딜러숍 주차장에 도착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애국심과 아이 안전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애국심이란 무엇일까? 브랜드에 충성하는 것? 아니면 가족을 지키는 것?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딜러숍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확신으로 채워졌어요. 지금 제가 하려는 선택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딜러숍 문을 열자마자 놀랐어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장 같았어요. 직원들은 분주하게 손님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재고표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눈에 띄는 건 하나둘씩 예약 마감 스티커가 붙어가는 모델들이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판매 직원이 다가왔어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이렇게 붐비네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뉴스 보셨죠? 관세 인상 전 가격 동결 소식이 나간 후로 계속 이래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는 팜플렛을 들고 열심히 상담 중이었고 젊은 커플은 전시된 차 안에 앉아보고 있었어요. 관심 있으신 모델이 있으신가요? 직원의 질문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산타크루즈요.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지금 전시 모델이 있으니 한번 보시겠어요? 따라가면서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차에 관심을 가지다니
전시된 산타크루즈 앞에 섰어요. 실물로 보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차체, 세련된 디자인. 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운전석에 앉아보니 시야가 넓고 좌석이 편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안전사양이 특히 뛰어나요.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열심히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루카스를 떠올렸습니다. 루카스가 이 차에 탄다면 얼마나 안전할까? 영상 속 소울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켜줄 수 있을까? 안전 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제 질문에 직원이 밝게 웃었어요. IIHS 최고 안전 등급 받았습니다. 특히 충돌 테스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차한 후 가격표를 살펴봤어요. 할부로 구매할 경우 월 얼마 정도 되나요? 가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맥, 너도 여기 왔어? 돌아보니 제이크였어요. 회사 동료인 제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이크, 너는 왜?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동생이 차 사려고 하는데 같이 왔어. 너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영상 본 후로 계속 생각이 나서 한번 알아보러 왔어. 제이크의 얼굴에 이해하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역시 그 영상 때문이었구나. 사실 나도 그거 보고 현대차에 관심 갖게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맥, 솔직히 걱정 없어? 회사 사람들 반응이라든가. 제이크의 질문에 한숨이 나왔어요. 걱정 많지. 특히 데니.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대는 완전 미국차 광팬이잖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제이크가 제안했어요.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퇴근 후에 내 차 한번 타볼래?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차? 왜? 제이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팰리세이드 타거든. 한번 타보면 내 생각 완전히 달라질 거야.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이크와 함께 딜러숍을 나왔어요. 점심시간 거의 끝났네. 회사로 돌아가자.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망설였어. 평생 미국 차만 타다가 한국 차라니. 근데 지금은 후회 없어. 제이크의 말에 궁금해졌어요. 왜 바꾸게 됐어? 제이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 때문이야. 새 아이의 아빠로서 가장 안전한 차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대로 가게 됐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회사에 도착해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산타크루즈로 가득 찼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제이크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준비됐어? 내 차 체험할 준비.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이 체험이 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제이크의 차로 향했어요. 멀리서 보이는 현대 팰리세이드. 광택 나는 검은색 차체가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와, 멋지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제이크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지. 1년 전에 샀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 리모컨으로 문을 열자 실내등이 은은하게 켜졌어요. 조수석에 탑승하니 넓고 쾌적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우, 생각보다 훨씬 넓네. 제이크가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리네. 제이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현대차의 장점 중 하나야. 정숙성이 정말 뛰어나거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로에 진입하자 차의 안정감이 확 느껴졌어요. 핸들링이 정말 부드럽네.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안전 기능들 보여줄게. 버튼 하나를 누르자 앞 유리창에 정보가 표시됐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편리하네.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정보를 볼 수 있잖아. 제이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차, 미국 IIHS에서 최고 안전 등급 받았어. 충돌 테스트에서 모든 항목 만점이었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영상 속 소울처럼 전복됐을 때도 안전할까? 제이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당연하지. 사실 한국 차는 전복 안전성에 특히 신경 쓴대. 차체 강성이 미쳤어. 계속 달리면서 제이크가 다양한 기능을 보여줬어요.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이런 기능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옵션이 아니라 기본 사양이야. 한국은 그냥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든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람을 지키는 기술, 루카스를 지키는 기술. 이거 타보니까 어때? 솔직히 제이크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놀랍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잖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타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더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지금 그런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제이크, 회사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 제이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좀 놀리기도 했지. 특히 댄 같은 사람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어떤지 좋은지. 안심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럼 루카스는 어떻게 반응할까? 제이크가 밝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잘 알아. 내 애들도 이 차 정말 좋아해. 특히 안전 기능들. 루카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차 안에서 불안해하던 모습. 안전벨트를 자꾸 확인하던 습관. 그런 루카스가 안전한 차에서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제이크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차의 가장 좋은 점은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거야. 뒷좌석 안전성이 특히 뛰어나. 그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이크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 하차 경고 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정말 많아. 마음이 더욱 기울었습니다. 지금 가격도 괜찮은 것 같던데.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월 2일 이전에 계약하면 관세 인상 전 가격으로 살 수 있어. 정말 지금이 기회야. 집으로 가는 길에 제이크가 차를 세웠습니다. 한번 운전해 볼래? 망설임 없이 자리를 바꿨어요. 운전석에 앉으니 시야가 훨씬 넓게 느껴졌습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묘한 안정감이 전해졌어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와, 정말 부드럽네.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이게 한국 기술이야. 몇 분간 운전을 해보니 점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 가속감, 안정성, 모든 면에서 제 낡은 SUV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루카스가 이 차를 타면 좋아할 것 같아.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야. 아이들은 안전함을 느낀단다. 제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정말 고마워, 제이크. 좋은 경험이었어. 제이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때? 결심이 섰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한 번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를 생각해. 그게 가장 중요해. 집 안으로 들어오니 루카스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늦었네요. 루카스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조금 있었어. 숙제는 다 했니?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브랜드가 아니라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맥이 한국차 보러 갔다며? 포드 마니아였잖아. 믿을 수 없네. 누가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옆자리 동료가 다가왔어요. 맥, 정말 한국차 살 거야? 딜러숍에 갔다는 소식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그냥 알아보는 중이야. 동료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한국차야? 넌 항상 미국 차만 고집했잖아. 대답하려는 순간 상사인 댄이 다가왔습니다. 오, 우리의 애국자 맥이 오셨네. 댄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댄이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돈 벌면서 한국차 타겠다고. 애국심은 어디 팔았냐? 가슴속에서 불쾌함이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그냥 알아보는 중입니다, 댄. 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아보다가 진짜 사면 어쩌려고. 우리 회사 주차장에 외국차 끌고 오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봤어. 다른 동료들도 슬금슬금 모여들었어요. 부담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지금 차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댄이 비웃듯 말했어요. 안전? 포드나 쉐보레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제이크가 끼어들었어요. 댄, 맥은 10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싱글데디야.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 댄이 제이크를 노려봤습니다. 너도 한국차 타잖아. 너희 둘 다 회사에 있을 자격이나 있어.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와 일의 능력은 상관없습니다. 댄이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어요. 애국심도 없는 놈들. 댄이 떠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이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신경 쓰지 마. 댄은 항상 그래. 고맙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렇게 한국차를 선택해도 괜찮을까? 회사에서의 입지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특히 댄 같은 상사가 있는데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는데 여러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맥, 진짜 한국차 살 거야? 어떤 모델 보고 있어? 가격은 어때? 예상치 못한 관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산타크루즈라는 모델 보고 있어요. 한 동료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오, 그거 최근에 출시된 거 아냐? 디자인 멋지던데. 또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 놀랍게도 비난보다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었어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안전사양이 정말 좋더라고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회사 사람들 중 몇몇은 이미 한국차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먼저 나서기가 조심스러웠을 뿐이었어요. 사실 저도 현대 소나타 보고 있었어요. 저는 기아 텔루라이드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 업무 중에 문득 루카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동차 사고 후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 차만 타면 불안해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묻는 질문. 아빠, 이 차 또 멈추면 어떡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댄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루카스의 안전과 안심이었어요. 퇴근 시간, 댄이 다시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한국차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 아마 구매할 것 같습니다. 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정말. 말을 끊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댄, 저는 미국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선택은 아이를 위한 것이에요. 댄이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말했어요. 내 선택이니까.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제이크가 따라왔어요. 맥, 정말 굳은 결심이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확실해.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일 같이 딜러숍 가볼래? 내가 괜찮은 판매사원 알아. 고맙게 수락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제이크.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댄 같은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럽지만 중요한 건 내 가족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루카스의 학교에 도착해 기다리는데 문득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산타크루즈 정보를 찾아봤어요. 사진들을 넘기며 루카스가 이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여전히 긴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전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빠, 루카스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퇴근 후 제이크와 함께 현대차 딜러숍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좀 결정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확실해? 후회 없겠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루카스와 이야기를 나눴어. 새 차를 살지도 모른다고. 제이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루카스 반응은 어땠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안전한 차라고 하니까 눈이 커지더라고. 딜러숍에 도착하자 제이크가 아는 판매사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제이크 말로는 산타크루즈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잠깐 봤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사원이 전시장으로 안내했어요. 현재 전시된 모델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차량 앞에 서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차의 안전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산타크루즈는 현대의 최신 안전 기술이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돌 시 승객 보호 시스템이 뛰어나요. 차 안에 들어가 앉아보니 시야가 넓고 좌석이 편안했습니다. 뒷좌석도 확인했어요. 루카스가 타기에 충분히 넓네.
제이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 차는 특히 아이들 안전에 신경 많이 썼대. 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후방 승객 알림, 안전 하차 보조 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많아요. 시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제이크의 팰리세이드처럼 엔진 소리가 조용했어요. 도로로 나가 운전해보니 핸들링이 부드럽고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사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차는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시승을 마치고 딜러숍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담실로 이동해 가격과 옵션에 대해 상세히 듣기 시작했어요. 6월 2일 이전에 계약하시면 관세 인상 전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사원의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지금 남은 재고는 몇 대인가요? 사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남은 재고는 단 2대입니다. 내일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제이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어요. 지금 결정해도 괜찮을까? 충동적인 결정이 아닐까? 사원이 계약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루카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루카스가 했던 질문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빠, 우리 차 전복되면 나 죽어요? 그때 제가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루카스. 우리 차는 너를 지켜줄 거야. 제이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루카스 생각이 나서. 사원이 계약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심호흡을 한번 깊게 했어요. 이 결정은 단순한 차 구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루카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죠. 계약하겠습니다. 사원이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펼쳤어요.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이 차는 정말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계약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가격, 옵션, 보증 내용,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펜을 들고 서명하기 직전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미국 차만이 최고다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선택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 간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건 안전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죠. 펜을 들어 현대 산타크루즈 예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약 3주 후면 출고 가능할 거예요. 사원의 축하 인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이크가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맥. 루카스가 정말 좋아할 거야. 딜러숍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때? 후회는 없어? 제이크의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 결정을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야. 차에 타서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빠다. 그게 제 진짜 정체성이었어요. 국가나 브랜드가 아닌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 루카스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었네요. 루카스를 꼭 안아주었어요. 응, 아빠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왔어. 루카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우리 새 차를 계약했어. 루카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어떤 차예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안전한 차야. 널 꼭 지켜줄 수 있는 차. 루카스가 더 질문하려는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 아내 줄리아였어요. 내일 루카스를 데리러 갈게요. 주말마다 루카스는 줄리아와 시간을 보냅니다. 알았어요. 내일 준비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루카스에게 돌아왔어요. 엄마한테 새 차 이야기해도 돼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마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출고까지는 3주. 그때까지 루카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어떻게 기대감을 높여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이 되었어요. 전 아내 줄리아가 루카스를 데리러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줄리아가 물었어요. 루카스 준비됐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줄리아를 거실로 안내하는데 루카스가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 새 차 산대요. 줄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새 차요? 어떤 차인데요? 루카스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정말 안전한 차래요. 아빠가 그랬어요. 줄리아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 차를 언급했을 때 줄리아는 불안해했었죠. 그런 차에 우리 아이를 태운다고. 난 불안해. 그땐 그 말에 제 결정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줄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차를 계약한 거예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현대 산타크루즈요. 예상대로 줄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차요? 당신이? 루카스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는 사이 줄리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그 차가 안전한가요? 루카스를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줄리아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소울 영상을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도 그 영상을 봤어요? 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였잖아요. 그 차를 만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미국 차만 고집하던 줄리아가 한국 차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다니. 솔직히 처음엔 당신이 한국 차를 산다고 하면 반대했을 거예요. 줄리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루카스가 안전한 게 최우선이니까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줄리아도 이해해준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고마워요, 줄리아. 루카스가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줄리아가 루카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루카스, 아빠가 새 차 산다고 하네. 기대되니? 루카스가 밝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가 말했어요. 전복돼도 안전한 차래요. 줄리아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루카스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안전한 차야. 아빠가 잘 선택했네. 줄리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카스와 줄리아가 떠난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멀리 있는 나라, 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기술이 제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고마움, 존경심,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산타크루즈가 출고되기까지는 아직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루카스와 새 차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안전 기능에 대해서요. 루카스가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차에 탈 수 있도록.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알고 있었지만 자동차 안전 기술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 제이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든 거라고. 그 말이 이제는 더 깊이 이해됐어요. 다음 날 제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줄리아도 내 결정을 이해해줬어. 제이크가 반가워했어요. 와, 내가 뭘 했어. 결국 중요한 건 안전이야. 주말 내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월요일 회사로 돌아왔을 때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부대 내 비아냥이나 다른 동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무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맥, 들었어. 산타크루즈 계약했다며. 한 동료가 관심 있게 다가왔어요. 응, 3주 후면 출고될 거야. 우와, 부럽다. 나도 현대차 알아보고 있었거든. 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맥, 혹시 딜러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나도 관심 있어.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댄조차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비난이 아닌 관심과 존중. 점심시간 여러 동료들과 한국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차가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네.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현대라던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만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아니었구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브랜드를 넘어 진짜 가치를 찾는 과정. 3주 후 드디어 산타크루즈 출고일이 되었습니다. 루카스와 함께 딜러숍으로 향했어요. 아빠,
진짜 오늘 새 차 타고 가요? 루카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우리의 새 차야. 딜러숍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환하게 맞아줬어요. 라이언 씨, 기다리셨죠? 차가 준비됐습니다. 루카스가 새 차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구경하는 루카스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열쇠를 받고 루카스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어때, 루카스? 마음에 드니? 루카스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시동을 걸자 조용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카스가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어요. 아빠, 이 차는 안전하죠? 그 질문에 이제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응, 이 차는 널 꼭 지켜줄 거야. 처음으로 루카스의 얼굴에서 안도감을 봤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루카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차를 만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야. 루카스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한 차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 루카스.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한국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소울이 한 사람을 살렸다는 영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안전한 차는 한국의 기술이 진짜라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감히 한 나라를 존경하게 된 이유,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단순한 차 구매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아버지의 결단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기술이 증명한 진심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의 건강식품 매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출시 당일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현상의 시작은 미국 인기 래퍼 퀸디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내 삶을 바꿨다라는 그녀의 한마디에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앞다투어 찾기 시작했고 출시 일주일 만에 미국 내 모든 제품이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전통 건강식품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한 명의 평범한 미국인 엄마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보내온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슐리 맥도웰입니다. 32살, 미국 아이오와 출신이에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 엄마가 되었습니다. 첫째 루카는 5살, 둘째 엠마는 이제 겨우 5달 되었어요. 모든 변화는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두 아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5시 30분.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먹다 만 냉장고 음식들과 아이 이유식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설거지가 스스로 끝나길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5살 첫째 루카는 벌써부터 방에서 장난감을 던지며 놀고 있었고 5달 된 둘째 엠마는 배고프다며 울음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제 목소리가 공중에 흩어지는 동안 엠마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아이를 안아 젖을 물리는데 루카가 다가와 다리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배고파.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한 손으로는 엠마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루카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어요. 전 이런 아침을 벌써 몇 달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 저의 하루는 온전히 두 아이를 위한 시간이 되었어요. 제 이름은 애슐리 맥도웰, 32살 미국 아이오와 출신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시간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울음소리와 기저귀 냄새, 끝없는 집안일이 제 일상의 전부가 되었어요. 거실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아 떡진 상태,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 즐겨 바르던 립스틱은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환자들이 저를 보며 친절하다고, 상냥하다고 했던 말이 웃기게 느껴졌어요. 지금의 저는 아이들에게조차 짜증을 내는 엄마였으니까요. 애슐리,
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저는 요즘 자주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데 남편 마이클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니 마주 앉아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친구들은 둘째 출산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만남을 피한 탓도 있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마저 마실 시간이 없었다는 게 제 하루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어요. 간호사였던 제가 이런 상태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하지만 알면 뭐합니까? 두 아이를 키우며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으니까요. 가끔은 눈을 감으면 예전의 제가 사라지고 그저 엄마라는 이름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난 사라지고 있어. 거울 앞에서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문으로 향했어요. 또 아이들 책 판매원이거나 종교 권유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민이 서 있었어요. 애슐리, 오랜만이야. 지민은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동료였던 한국인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지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들어와.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갈색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애슐리, 둘째 낳고 힘들다고 들었어. 어떻게 지내? 지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뭐, 그냥 버티는 중이야. 아이 둘 키우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래? 내가 타줄게.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얼마 만에 듣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말이요. 지민은 커피를 타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아이들 건강은 어떤지, 마이클은 잘 지내는지, 제 부모님은 어떠신지, 오랜만에 어른과 나누는 대화가 너무 반가웠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민이 갈색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상자 안에는 홍삼이라고 적힌 작은 갈색 병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힘들 때 이걸 먹어. 애 낳고 나도 이거 없었으면 못 버텼어. 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홍삼이라고 우리 엄마가 한국에서 직접 보내주신 거야. 진짜 좋은 거라서 너한테 꼭 주고 싶었어. 저는 병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갈색 액체가 든 작은 병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먹는 건데? 하루에 한 병씩 마시면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게 제일 좋아. 지민은 병 하나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향이 좀 특이할 수 있는데 먹다 보면 괜찮아져. 나도 처음엔 낯설었거든. 그때 마이클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오, 지민. 오랜만이네. 마이클은 지민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제 손에 든 병을 보았습니다. 그거 뭐야? 한국에서 온 홍삼이래. 지민이 가져다 줬어. 마이클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병을 바라봤어요. 그거 진짜 괜찮은 거야? 무슨 약 같은 건 아니지? 지민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야. 한국에선 엄마들이 출산 후에 많이 먹어. 기운 없을 때 정말 좋거든.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어요. 지민이 돌아간 후 저는 주방 선반에 홍삼 상자를 올려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병을 보며 먹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마이클은 동양약 같은 건 잘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지민을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밤새 2번이나 깬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 정도로 피곤했어요. 그때 선반 위에 홍삼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도 해보자.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상자에서 병 하나를 꺼내 열었어요. 특이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망설이다 한 번에 들이켰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지민이 말한 것처럼
맛이 꽤 독특했어요. 그렇게 저는 첫 홍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홍삼을 처음 마신 날 밤, 이상하게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한 번에 4시간을 푹 잤어요. 아이가 울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몸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는 덜 무거웠습니다. 머리도 조금 맑아진 것 같았어요. 이게 홍삼 때문일까? 반신반의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어제랑은 달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아마 심리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가 달라진 건 확실했습니다. 아침부터 루카가 장난감을 바닥에 던져 소리를 냈지만 평소처럼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루카, 장난감은 던지는 게 아니야. 엄마 좀 도와줄래? 제 목소리에 부드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루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 짜증 섞인 목소리에 익숙해진 아이에게는 낯선 반응이었겠죠. 둘째 엠마에게 젖을 물리면서 루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 병의 홍삼을 마셨어요. 지민이 하루에 한 병이라고 했지만 더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향과 맛이 덜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진한 맛에서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마이클이 퇴근했을 때 저는 조금 더 밝은 얼굴로 그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오늘 좀 달라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마이클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조금 덜 피곤한 것 같아. 홍삼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마이클이 또 의심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홍삼을 마시는 것이 제 루틴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점점 더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더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가 되자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예전에 즐겨 쓰던 립스틱을 꺼냈어요. 옅은 핑크색을 입술에 바르니 얼굴이 화사해 보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기, 애슐리. 다시 만나서 반가워. 제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몸이 회복되니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었어요. 루카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고 엠마를 안고 있을 때도 예전처럼 빨리 내려놓고 싶은 조급함이 덜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접어들자 저는 지민에게 연락했어요. 정말 고마워. 홍삼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지민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홍삼을 찾거든. 지민의 말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게 정확히 뭐야? 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지? 지민은 인삼의 역사와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귀한 약재로 여겨왔대. 특히 산후 회복이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정말 좋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작은 병 하나가 제 일상을 바꿔놓고 있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다시 섰을 때 저는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 다시 살아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홍삼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마저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루카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았고 엠마는 유모차에서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공원에서 만난 이웃 엄마들은 저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애슐리, 오랜만이네. 많이 좋아 보여. 수잔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요즘 컨디션이 좀 나아졌어. 산책 후 집에 돌아와서도
에너지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부엌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했습니다. 마이클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무슨 일이야? 집이 완전히 달라 보이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오늘 에너지가 넘쳐서.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마이클에게 홍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 생각엔 지민이 준 홍삼 효과가 큰 것 같아. 매일 마시는데 정말 달라졌어. 마이클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 효과 있다는 거 맞아? 플라시보 효과 아닐까?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내가 느끼는 변화가 진짜인데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그래. 갑자기 내가 동양약에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예전 직장 동료들과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카페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홍삼? 그거 효과 있어? 동양약 같은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제니퍼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나는 좋아졌는데. 정말이야.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뭐, 내가 좋다면 좋은 거지.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사람들은 제가 찾은 작은 행복을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 제 확신도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느끼는 변화가 진짜일까? 그냥 내 마음의 착각일까?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피부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달라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난 살아나고 있어.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있게, 더 확신을 담아서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제가 느끼는 변화는 진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워. 내가 준 선물이 내 삶을 바꿔놓고 있어. 지민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한국에는 정성이 담긴 선물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있어. 내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 기뻐.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성, 그리고 마음.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진심이 저를 살리고 있었던 거죠. 잠들기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제 변화를 믿기로요. 그리고 그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간호사로 일할 때 환자 교육용 영상을 몇 개 찍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내 이야기를 나눠볼까? 스마트폰을 거울 앞에 세우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무기력함과 절망감, 그리고 한국 친구가 준 작은 선물로 달라진 일상까지.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쳐있던 제가 이 작은 병 하나로 다시 숨쉬게 된 이야기예요. 영상 마지막에 홍삼병을 들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한국 친구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선물이었어요. 그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녹화를 마치고 영상을 몇 번 확인한 후 저는 육아맘의 솔직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했어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 경험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둘째 낳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홍삼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어디서 살 수 있죠?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댓글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이건 한국 친구가 직접 가져다 준 거라 정확한 구매처는 모르겠어요.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며칠 사이에 영상 조회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10,000명, 그리고 10만 명.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특히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유튜브에 홍삼 이야기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사람들이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알려줄 수 있을까? 지민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한국 브랜드 몇 개 알려줄게.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어.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찍었어요. 이번에는 홍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지민이 알려준 구매처를 소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품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마음이 담긴 선물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데요. 두 번째 영상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댓글을 달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애슐리 덕분에 홍삼을 시작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다른 것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매일 밤 시간을 내어 댓글에 답변하고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런 소통이 제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이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도 점차 제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달라졌어. 예전의 애슐리로 돌아온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예전의 애슐리가 아니야. 더 강해진 새로운 애슐리야.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저의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홍삼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육아와 자기 회복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 친구 지민과 그녀가 전해준 정성이 있었어요. 작은 선물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의 마지막 멘트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애슐리, 퀸디 인스타그램 봤어? 내 이야기 언급했대. 저는 얼른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퀸디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래퍼 중 한 명이었어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녀의 최신 스토리에는 홍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거 미쳤어. 진짜 깨어난 느낌이야. 그걸 알려준 유튜버가 있어. 그 여자, 진심이 느껴졌어. 영상 끝에 퀸디는 제 유튜브 채널 링크를 공유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제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영상 조회수도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댓글은 읽을 수도 없이 많이 달렸습니다. 퀸디 보고 왔어요. 이 홍삼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한국 제품에 관심이 생겼어요. 지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 지민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애슐리, 대단해. 이제 내가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됐네.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기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 제품은 비싸져서 못 사겠어. 유행 따라 홍삼 마시는 척하는 사람들 웃겨. 그 여자가 뭘 안다고. 특히 한 영양사가 제 영상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올렸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맹신하게 만드는 위험한 콘텐츠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으로 비난을 받는 경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마이클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건 진실이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새 영상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많은 관심과 함께 여러 의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제가 명확히 하고 싶은 건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게는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제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퀸디도 다시 한번 인스타그램에 제 영상을 공유하며 응원했어요. 이 여자 진짜야. 내가 보증함. 그녀의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난보다 응원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채널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홍삼에 대한 정보만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 건강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제 경험담이 담긴 영상을 기다렸습니다. 지민은 제게 더 많은 한국 문화와 건강 방식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한국 음식, 스킨케어, 생활 방식까지.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배우는 육아 방식, 한국식 자기 관리의 비밀 같은 주제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한 유튜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목소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지민이 건네준 작은 홍삼병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작은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몰랐어. 지민에게 말했어요.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성의 힘이야. 한국에서는 마음을 담은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작은 병 하나가 제 삶을 바꿨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유튜브 댓글은 계속해서 제게 물었습니다. 그 홍삼, 정확히 어디서 사요? 믿을 수 있는 한국 제품을 소개해 주세요. 홍삼 말고 다른 한국 건강 제품도 알고 싶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링크만 공유했지만 점점 더 많은 질문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민과 화상 통화를 하며 이런 고민을 나눴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감당하기 어려워. 다 답변해주고 싶은데.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애슐리, 우리 함께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건 어때? 내가 한국 제품들을 소개해줄 수 있고, 너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눈이 커졌어요. 온라인 스토어? 난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지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이야.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 좋은 제품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이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간호사에서 전업주부가 되었다가 이제는 사업가로.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설렘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마이클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마이클은 지지해 주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도전해봐. 요즘 너 정말 활기차 보여.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야. 그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민과 함께 온라인 스토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름부터 고민했습니다. 지민의 마음 어때? 제 제안에 지민은 감동한 눈치였어요. 와, 정말 좋은 이름이다. 딱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야. 2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우리의 온라인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홍삼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건강식품,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일상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어요. 각 제품마다 지민이 직접 쓴 한국 문화 이야기와 제 경험담을 함께 실었습니다. 이건 그냥 판매가 아니라 내가 받은 걸 세상에 돌려주는 일이야. 유튜브에 스토어 오픈 소식을 알리며 말했어요. 첫날부터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을 재운 후 저는 밤늦게까지 주문을 확인하고 포장하는 일을 했어요. 마이클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모습 처음 봐. 정말 행복해 보여. 그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야. 일주일이 지나자 주문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어요. 지민과 상의 끝에 작은 창고를 임대하고 2명의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토어는 점점 성장했고 미국 전역의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애슐리의 스토어에서 산 제품들 정말 좋아요.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는 느낌이에요. 고객들의 피드백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난 후 우리 스토어는 월 매출 1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지역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진심을 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성과 배려, 문화를 함께 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닿는 것 같아요. 지민은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민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애슐리, 한국의 큰 홍삼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스토어와 협업하고 싶대. 그 소식은 우리 사업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 기업과 직접 협력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1년 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눈빛의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작은 홍삼병 하나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오늘 아침 한국 홍삼 브랜드 진생라이프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애슐리님, 저희 브랜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슐리님의 이야기는 저희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시겠어요? 저희 공장과 농장을 둘러보시고 당신의 콘텐츠에 진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 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지민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지민아, 진생라이프에서 한국에 초대했어. 지민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와, 정말 대단해. 같이 가자. 내 부모님도 만나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인삼밭도 보여줄게. 그 말에 더욱 설렘이 커졌어요. 정말, 내 부모님이 인삼 농사를 짓고 계셨어?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3대째 인삼을 키우고 있어. 엄마가 직접 키우는 인삼밭 보여줄게.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 내 눈으로 보면 또 다를 거야. 마이클과 상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도 지지해 주었어요. 내가 정말 가고 싶다면 가봐. 아이들은 내가 돌볼게. 이제 내 일이 되었으니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한 달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민은 일주일 먼저 한국에 가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육아에 지쳐 자신을 잃어가던 저에게 찾아온 작은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이제 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다시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 친구 지민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이건 감사를 전하러 가는 여행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믿는 걸 더 많은 사람에게 정확히 전하기 위한 시작이기도 해요. 비행기 안에서 새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애슐리,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지민의 품에 안기니 감격스러웠어요. 다음 날, 우리는 충청북도에 있는 지민 부모님의 인삼밭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농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지민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애슐리,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우리 지민이가 늘 이야기했어요. 지민이 통역해 주었어요. 농장을 둘러보며 저는 인삼이 자라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작은 초록 잎사귀와 붉은 열매가 달린 식물이었어요. 이 인삼은 최소 6년은 키워야 해. 매일 정성껏 돌봐야 하지. 지민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의미가 깊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6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담긴 결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생라이프의 공장을 방문했어요. 최첨단 시설에서 인삼이 홍삼으로 가공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인삼을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특히 임금님께 진상하던 것이 바로 홍삼이었죠. 회사 대표가 설명해 주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부터 시골 농장의 전통적인 풍경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게 된 홍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지민의 가족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지민 어머니,
제게 보내주신 그 작은 홍삼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이 통역해주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을 느꼈어요. 정성과 배려, 그리고 나눔의 문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온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정성 문화, 배려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상과 함께 인삼밭에서 찍은 사진들과 지민 가족과의 추억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지 건강한 음식을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을 살리는 문화를 만든 나라입니다. 저는 그 문화의 빚을 졌고 앞으로도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미국에 돌아온 후 우리 스토어 지민의 마음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가치를 함께 전하는 플랫폼이 되었어요. 매달 수익의 일부는 산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엄마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방법이죠.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홍삼을 마십니다. 이제는 그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난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모든 것은 한국 친구가 준 작은 병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병은 이제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